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외인들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1.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수급 상황은 달랐지만 1.7%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710포인트 선에 안전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크게 몰리면서 대형주들이 크게 올라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정리부터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1시간 동안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오늘 새로 오신 전문가님입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추세 추종을 통한 고수익 목표 방법으로 또 특급 비법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늘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특히 오늘 방송 5개의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면서 종목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월요일, 화요일 저희 방송에 합류를 하셨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데요. 현재 화면 옆으로 크게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방송 중에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에 첫 상한가 특급 배송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부터 상한가 특급 배송에 또 합류를 하셨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또 각오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2024년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 최근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들은 아직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히 시장을 본다라면 지수가 많이 올라오는 시장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이 환시장에서의 변동성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이 강세를 보였었죠. 이 환율이 강세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붙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한번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세 업종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매매하기 쉬운 그런 장세가 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매매하기
매매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첫 인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요즘 시기에 또 매매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또 12월 연말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1월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좀 외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제가 연초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런 레포트들을 많이 내놨죠. 올해는 2025년도에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런 분석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이 나왔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PBR 기준으로 1배 미만까지 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이죠.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가미가 되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간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위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살펴보니까 환율이 이제 1,460원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라는 것은 크게 밀리지 않더라도 이 변동성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처음 당선된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의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신흥국 쪽으로도 자금이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기대감 전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뭐 시황에 대해서도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황도 말씀드리면서 여기 저에 대한 자기소개도 좀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저는 나도 투자자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정식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황에 대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1.9%.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SK하이닉스 충분히 올라올 만했죠. 새벽에 마감됐었던 새벽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나쁠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도 잘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작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들 순매수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피 쪽으로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섹터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오늘 어쨌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 매매를 한다라는 것,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이탈하면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면 올라가거든요.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것은 이 자금의 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 자금의 힘이 많이 붙는다라는 것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징적인 섹터가 세 가지 섹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였죠. 앞서서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반도체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향후 전망을 굉장히 잘 내놨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잘 반등을 해줬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오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웨이퍼 검사 장비입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작년 상반기 때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죠. HBM 기업들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작년 후반부터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인 마지막 끝단에서 뭐가 움직여주고 있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싹이라든지 모니터렉 같은 기업들, 센즈렉 같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장 후반부터 갑자기 자금이 움직여 갔는데 바로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었죠. 그래서 호흡기 관련돼서 메가이시에스라는 기업이라든지 진단 키트와 관련돼서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한 기업을 내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이 기업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거래 대금을 이용한 변동성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징 업종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온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섹터를 준비를 해봤는데 양자기술까지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죠. 근데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었던 AI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AI는 지금 계속해서 파생돼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초에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 하반기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쪽도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볼 때는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HBM이라고 한다면 AI 쪽과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AI가 아닌 B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레거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드웨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선행하는 것이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AI에서 하드웨어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AI 쪽에 대한 투자를 처음에 할 때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 AI가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서 중순까지는 HBM을 필두로 한 하드웨어 쪽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을 필두로 한 하드웨어 기업들 역시도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뜨겁게 최근에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변동성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3년도네요.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연간 성장률이 20%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AI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년간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AI 쪽에 대한 관심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에서 다시 한번 보안까지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AI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오늘 자금이 들어온 것은 또 이제 보안 분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간다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보안 쪽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 쪽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 7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좋았죠.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AI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좋은 주가름 나왔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도 여전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서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전 이제 보안 쪽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모니터랩이라든지 센즈랩 같은 기업들 주가 변동성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무조건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 업종은 제가 AI 쪽을 꼽아봤는데 AI에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군들 체크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게 바로 전염병이었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 센서 같은 기업들도 갑자기 변동성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일전에 나왔었던 기사들보다도 좀 더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네 개의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쿼드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쿼드데믹에 대해서도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HMPV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휴먼 뭐 바이러스 관련 메타 휴먼 뭐 바이러스라고 이번에 새로 발병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유아라든지 영아들까지도 사망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또 많이 움직였습니다. 메가이CS라는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움직였고요. 추가적으로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워낙에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종목만 움직였을 때는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업종을 만들어서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시세는 연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뭐 조정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변동성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일이나 모레, 내일 눌림목 좀 나오면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이 변동성을 노리고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 업종은 바로 양자입니다. 저도 이 양자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처음에 KCS라든지 ICK 같은 기업들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제 지인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책을 하나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자기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책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양자가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도 아이온큐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죠.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7일이니까 이제 CES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양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양자라는 것이 처음에는 테마를 가지고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엔 이게 산업군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에서 산업군으로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테마 시세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산업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테마로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것, 지금 양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처음엔 몇 개 없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내가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매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붙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의 자금을 전부 다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매매하고 있는 자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10에서 20 정도만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시장에서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양자가 움직였고 그리고 중간에는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움직였거든요.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1분기 내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꼭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증시가 가장 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외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듯 오늘 시장은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이 주도를 해줬고요. 또 쿼드데믹, 미국과 중국에서 쿼드데믹 4가지 전염병이 한 번에 유행을 하면서 전염병 관련주들도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준 종목들도 많았고 상승폭도 워낙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장기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모멘텀은 명확하게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전국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시장이 좋은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즐기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함께 선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부방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추세를 추종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법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목됐었던 그렇게 관심을 받았었던 특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중국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로 찾아보니까 HMPV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변동성을 많이 키웠는데 제가 앞서 이 종목군들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가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신다면 그래도 일반적인 종목군들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매매하시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시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세를 이용한 기술적인 매매 기법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히든 라인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히든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히든 라인 위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히든 라인 상단에 올라왔을 때는 공략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확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 종목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그중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히든 라인을 이용해서 종목을 압축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히든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에 앞서서 제가 이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추세란 것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제가 다음 화면 바로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제가 예시로 넣어놓은 건데 좌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추세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을 하는 추세. 여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 캔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요 표기해 놓은 요 자리를 보시면 좋아요. 제가 표기해 놓은 이 자리를 보시면 좋은데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건데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재차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매수를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기본적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추세가 빠질 때에는 내가 아무리 잘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내가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난 다시 손실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이 추세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내가 매매를 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잘못된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꺾여있는 업종이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매를 정말 잘하지 않는다면 손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추세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추세가 일단 우상향인 종목이나 업종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도 섹터 뭐였죠? AI, 전염병, 그리고 양자 쪽이었잖아요. 이쪽을 이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추세가 우상향, 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 분석, 우리가 재무제표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대금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근데 그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려면 내가 전 종목을 찾아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히든라인 기법을 이용하시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전환이 된다는 것은 많이 밀리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도 히든라인에선 포착이 되고요. 반대로 전환이 되는 종목들도 히든라인에서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선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빨간 선이 있어요. 빨간 선 상단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죠. 관심을 가져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도 섹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래 대금, 거래량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바로 여기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간 선과 그리고 검정선과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 가지 선,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포들, 제가 말씀드리는 주포라는 것은 기관도 외국인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들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은 인위적으로 이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최소화해서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매매하기 좋게끔, 보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히든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 보시면 갑자기 검정색 선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 검정색 선이 올라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매수 타점을 잡아주고요. 매수 이후에는
익절 타점까지 잡아준다라는 거죠. 빨간색 상단에선 매수라는 거고요. 검정색이 올라와서 터치가 되면 익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이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한 거고요. 빨간 선 위에서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검정색 라인이 올라와서 내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익절 가격까지 잡아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했는데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처럼 밑에 있는 이 히든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히든라인을 이용하신다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지 혹은 하단에 있는지를 충분히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신규 매매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히든라인 상단인지 하단인지를 판단해서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또 매도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히든라인 같은 경우는 매수와 익절과 손절이 전부 다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HTS에는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이 히든라인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히든라인 설정하는 거 정말 쉽거든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면 이 히든라인 HTS나 MTS에도 충분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1월 달 시장 좋을 거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1월 달에 이 히든라인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12월이나 11월 달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든라인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의 HTS에 설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2,000개의 종목들 중에서 나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볼까 참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조금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추세를 따라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을 보면서 또 수급과 거래 대금도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니까 또 종목을 조금 더 쉽게 선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히든라인 기법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히든라인 기법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기법을 활용해 보시는 분들도 쉽게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을 하시면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면 되는데요. 어플 켜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한번 해봤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링크 뜨는 거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입장하시면 무료로 히든라인 기법에 대한 방법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그럼에도 QR코드 조금 생소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영어로 된 링크를 또 문자로 직접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동일하게 공부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또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같이 추세가 좋은 상황에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수익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공략주만 해서 총 5개를 챙겨 오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전문가님 챙겨오신 5가지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종목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일단 띄워놨는데 첫 번째 종목은 그린 리소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최근에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몇몇 기업들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반도체 장비용 초고밀도 특수 코팅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선단 공정의 필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재료는 바로 요 초전도 선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린 리소스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식각 장비사와 계속해서 이제 코팅 관련된 기술력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세메스도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삼성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데 이 기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래도 초전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 선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길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력 인프라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도 좀 드릴 텐데 데이터 센터가 어쨌든 AI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캐파가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력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력 쪽에 대한 모멘텀, 요 초전도 선재라는 것이 인프라 전력 쪽이랑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종목을 가져오는 가장 큰 명분은 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 선이 있죠.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래량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매매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히든라인 빨간 선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히든라인 빨간 선 아래에 캔들이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제가 오늘 방송 초기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추세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죠. 근데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히든라인 중에서 이 빨간 선 상단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좌측 보시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손절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선을 여러분들께서 설정하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그걸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선만 설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손절 자리도 잡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 라인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초전도 선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이 히든라인 하단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빨간 선의 하단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 이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이 히든라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린 리소스 첫 번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반도체 장비용 초고밀도 특수 코팅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초전도 선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사업 확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히든라인 빨간 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는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렸지만 만약에 미증시가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꼭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에요. 자, 바로 KINX라는 기업인데 여러분 그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보안이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이제 작은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KINX라는 기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클라우드 쪽에 대한 트렌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네요. 2024년도에 과천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입주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실적만 가지고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았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준비한 것은 역시나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히든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과천 데이터 센터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KINX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 애플, 뭐 디즈니도 가지고 있네요. 오라클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탄탄한 기업인데 여기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붙을 수 있다는 부분. 여기 삼성 SDS도 있네요. 현대도 있고요. 요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변동성 좀 나오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윗꼬리가 달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든라인 빨간 선 위에 올라오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설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한번 올라왔네요. 그죠? 여기서 한번 시세 올라온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9번 양봉이 나왔거든요. 시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추후에 검정선이 올라오면서 매도 시그널까지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히든라인 반드시 좀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이제 매수가와 1차 목표가, 손절가 나와 있는데 KINX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휴비츠란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준비를 했냐면 히든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에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제가 2002년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3년이 됐죠.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을 했는데 오랫동안 주식하셨던 분들은 이 휴비츠란 기업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안광학, 그리고 디지털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검안기, 여러분들 뭐 안경점을 가든 그리고 안과를 가든 이 회사의 자동 검안기나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안과뿐만 아니라 치과용 디지털 장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매출 캐파가 다각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출 캐파가 커지고 있고 사업이 다각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도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휴비츠란 기업도 준비를 해봤는데 휴비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3년도에서 4년도로 실적이 살짝 고꾸라졌다가 근데 여기 정확히 보시면 매출액은 올라와요. 매출액은 올라오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고꾸라진 거죠. 살짝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2025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주가가 상승 초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3년도, 4년도, 5년도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완성도 높아지는 안과용 광학 진단기 제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추세가 살아서 강한 종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환이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밀리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밀릴 때는 사실 여러분 매수하기 좀 어려워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휴비츠처럼 저점대에서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오는 기업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더 매력적인 부분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든라인을 이용할 때도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기업으로는 휴비츠라는 기업을 말씀드려봐요. 안광학, 디지털 장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도 저는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업으로 가죠. 바로 HVM이라는 기업이에요. 최근 뭐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HVM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페이스 X에다가 첨단 금속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머스크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에 대해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 X에다가 납품한다라는 이런 팩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탄력이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발사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국내 발사체 시장에서도 이 HVAM이라는 기업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테슬라도 주가가 잘 올라왔는데 로켓랩이라고 하는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도 괜찮았어요. 뭐 루미르 같은 기업들, 뭐 세트렉 아이 같은 기업들도 주가름 잘 나오고 있는데 탄력도 면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스페이스 X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HVM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VM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주 사업 부분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발사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발사하고 나서 다음 회차 발사하려면 1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앞전에 올라왔을 때도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올라왔고 주가 쭉쭉쭉 올라온 다음에 매도 시그널 떴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매매를 잘 하시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익은 굉장히 짧고요. 손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번 매매해서 6번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추세를 추종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이죠. HVM 같은 경우도 매수가와 뭐 1차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 기업은 이거예요. 주식을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SK 오션플랜트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 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한화솔루션 같은 태양광 풍력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 SK 오션플랜트는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미국향 매출이 없어요. 미국향 매출이 없는데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내재 가치 기준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대만 쪽에서 로컬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비를 써도 된다라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만 해도 해상풍력 쪽에서 4,6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히든라인 위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세대는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충분히 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뭐 대만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히든라인 상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든라인 HTS에다가 설정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시장 돌아서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반드시 이 히든라인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손절가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전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으로 5개 종목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히든라인 기법을 통해서 선별을 하신 종목들이고요. 내일 시초가로 타점을 잡아주시긴 했지만 우리 시장,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많이 밀린다면 또 이러한 타점 또한 달라지게 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을 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오늘 이재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